네, 15강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고요. 그 인프라노드의 A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노드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그 엔큐브에서 타임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관련된 부분들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앱을 만드는데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안드로이드 개요와 개발 환경 구축하고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 그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뭐 2018년 기준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iOS도 있고, 지금 많이 축소됐지만 뭐 블랙베리라든가 윈도우즈 폰,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로이드 위주로 해서 일단은 그 엔큐브 타임 버전을 구현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이제 안드로이드로 개발을 하려면 개발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developer.android.com이고요. 여기 접속해서 보시면 되고,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입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OS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뭐 파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Q하고 Q 버전도 나왔습니다. Q 버전 나왔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파이 버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결국에는 안드로이드 OS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할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걸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이클립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일단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할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네이티브 C나 C++ 된 라이브러리가 있고, 안드로이드 런타임으로 해서 안드로이드를 실제로 구동시키는 버추얼 머신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자바 관련된 코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자바 API로 이제 구현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뭐 액티비티라든가 로케이션, 패키지, 노티피케이션 등등 매니저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뷰 시스템이라서 실제로 그 화면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컨텐트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뭐 다이어리니까 이메일이나 캘린더, 카메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필요하면 라이브러리들을 끌어다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고요. 뭐 이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말고 우리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고, 그게 컴파일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런타임 ART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뭐 달빅 가상 머신 이런 데서 이제 구동이 되게 되는 거죠. 바이트 코드 형태로 구동이 되고, 이 가상 머신에서 바이트 코드를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서, 기계어로 바꿔서 실제로 할 레이어 거쳐서 리눅스 커널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드웨어 제어도하고 데이터도 받아들이고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앱 실행 원리 잠깐 보시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듈이 있고 디펜던시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소스 코드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소스 코드고요. 리소스 파일에는 여러분들 UI를 구성하는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소스 코드에는 자바 소스 코드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만 코틀린 같은 걸로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DL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랭귀지 파일들이고요. 이거는 외부 앱과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하기 위해서 간혹가다 쓰는 겁니다. 근데 주로
주로 뭐 서브 클라이언트 통신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멀티 스레드를 써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안드로이드 그 엔큐브 안드로이드 타임도 AIDL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컴파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DEX 파일이 생성이 되고, 기타 뭐 정보들이 합쳐져서 APK 앱들, APK죠. 안드로이드 패키지가 생성이 되고, 이게 실제로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드로이드는 UI를 구성하는 것은 XML로 하고요. 실제로 이제 동작을 제어하는 부분, 소스에 해당하는 자바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는 코틀린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바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한 것들을 레퍼런스를 여기다가 달아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앱을 구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4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액티비티라는 게 있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와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서비스는 백그라운드에서 그 오랫동안 실행되는 작업이나 원격 프로세스를 위한 작업, 즉 뭐 웹에서 뭘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 서비스 컴포넌트를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 버전에도 사용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방송을 받고 반응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아까 얘기한 AIDL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한쪽 앱에서 다른 앱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할 때 이런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써서 할 수도 있고요. AIDL 써서 할 수도 있고, 네, 방법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참고문들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드, 마지막 컴포넌트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안드로이드를 공부하신다면 이제 이 4가지 컴포넌트의 사용 방법을 익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4가지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액티비티 하나의 서비스만 쓸 수도 있고, 요 컴포넌트를 이제 잘 구현해서 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개발 환경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코틀린이 아니라 자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바의 개발 키트 JDK를 일단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 SE 버전을 쓸 겁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을 쓸 거고요. 여기 링크를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셔서 설치를 완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설치하실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입니다. 이것도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화면을 보시면 여기 뭐 자바 다운로드, 최신 버전으로 그냥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다운로드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요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다 설치가 되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서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컴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여기를 컴파일이 아니죠. 컨피규레이션 하는 컨피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컨피규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우리가 그 아까 안드로이드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그런 플랫폼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툴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그 스타트 어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UI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일단은 empty 비어있는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next 하시면 이런 화면이 이제 뜰 겁니다.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니페스트 파일이니까 자바라든가 리소스가 여기에 폴더가 생성이 될 거고요.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UI 구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바 같은 경우 여러분 실제로 코딩하는 부분, 자바 클래스 만들어서 코딩하는 부분이고,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XML로 되어 있는데 이 앱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여기 그레이들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실제로 컴파일과 관련된 것들이나 기타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디펜던시가 있는 것들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것들 처리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거기 있는 파일들 설명은 디테일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나 자바나 리소스 폴더나 그레이들 스크립트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뒤쪽에서 이제 하다 보면 그 엔큐브 그 타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 그레이들 스크립트에서 버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최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제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던 앱들이 그레이들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클릭만 하셔도 이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UI도 기본적으로 헬로우가 뜨는 게 하나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거 그냥 실행시켜도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돌리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려면 실행시킨 게 이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제공되는 방법이 이제 AVD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 단말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죠.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하나 뜨게 되고요. 우리 뒤쪽의 실험도 일단 이걸 써서 할 겁니다. AVD를 써서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로 스마트폰을 USB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실험하실 때는 이걸 쓰셨으면 좋겠고, 이걸 하시려면 일단은 안드로이드 폰을 개발자 모드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버깅이 될 수 있게 체크를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 안드로이드 디버거 폰마다 이제 그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폰을 인식하기 위한 드라이버들을 통신 회사마다 이 단말을 통신 회사마다 제공해 줄 겁니다. 그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리기 위해서 버추얼 디바이스 쓰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버추얼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 카테고리에 TV도 있고 폰도 있고 뭐 태블릿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차도 있고 웨어러블도 있고, 우리는 폰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폰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뭐 디바이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에뮬레이션을 디바이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적절한 거 쓰시면 되는데, 디폴트로 잡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냥 이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해서 누르시고 넥스트 해서 누르시다 보면 여기에 이제 플랫폼도 OS도 OS 이미지 또 다운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OS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넥스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오셔서 여기에 이제 런을 시키게 되면 요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인데 런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라는 게 뜨게 될 겁니다. 클릭만 하시고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만 생성을 하셔서 실행을 시키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개발 환경 구축이 뭐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이제 실행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설정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거 오타네요. 그 설정 앱을 여신 다음에 개발자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USB 디버깅 사용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에서 스마트폰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ADB용 뭐 USB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PC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C에서 스마트폰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USB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USB를 통해서 PC에다가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런을 클릭하시면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여기 설정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LG의 넥서스 5 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이전에 만들었던 여기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쓸 것이냐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AVD를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실제로 폰에서 돌리기 때문에 폰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런에 가셔서 뭐 셀렉트 디바이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실험을 할 환경 AVD냐 실제 폰이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알아봤고 안드로이드의 개발 환경도 설치를 해봤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까지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트 링크가 있고요. 여기 접속하시면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압축 파일인데 압축을 적당히 푸시면 되는데 보통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뭐 사용자 밑에 여러분이 쓰는 유저 이름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아마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압축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넣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읽어드리면 됩니다. 파일 메뉴에 보시면 오픈이라고 있을 겁니다. 오픈하셔가지고 여시면 뭔가를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뭐 에러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 그 옆에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필요한 것들 다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요게 그레이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요게 화면이 뜨게 되면 실제로 최신 버전을 까셨으면 이 그레이들 버전이 아마 다를 겁니다. 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요걸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빌드.grade를 들어가셔서 클릭해 보시면 이 클래스 패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버전을 3.12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최신 버전까지만 아마 3.6대가 될 건데 3.12로 변경을 해 주시고 싱크 버튼이 이 위쪽에 뜰 겁니다. 그래서 싱크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빌드 그레이드 모듈 관련된 게 있으면 여기에 컴파일러 SDK 버전은 뭐 21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빌드 툴스 버전은 27.0.3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변경시킨 것 때문에 거기랑 뭐 맞는 게 이게 빌드 툴 버전이
27.0.3입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좀 마이너하긴 한데 에러는 아닌데 워닝이 뜰 겁니다. 여기 컴파일러 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쭉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레이드를 해서 필요한 거 다운로드 받고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앱이 이제 동작하는지 봐야겠죠.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모비우스를 일단은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게 그 모비우스 버전이 그 2.4.0 버전을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을 해봤더니 이제 코드가 좀 변경이 돼서 기존에 앱을 옛날에 만들었거든요. 만든 게 이제 잘 연동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모비우스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해봤잖아요. 거기 가 보시면 최신 버전 말고 2.4.0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똑같이 지난번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주시고 그 MySQL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다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2.4.0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노드 요 소문자인데요, 그죠? 소문자죠. mobius.js라고 여기 소문자입니다. 치시게 되면 쭉 해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서버가 구동이 된 거고요. 서버를 일단 구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앱을 이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앱을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 버추얼 디바이스에서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이게 시작 화면이고 그리고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 세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코드에서 직접 변경하는 방법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소스 코드를 여시면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를 여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까 이제 그레이드를 2개 변경을 시켰고 여기 보면 자바에 가시면은 세팅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바 폴더 밑에 밑에 세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엔큐브 세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디폴트 XML이라고 있을 텐데 여기에 변경을 해주셔야 될 거고 아까 모비우스 실행시키면서 모비우스의 IP 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IP 주소로 변경을 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CSE 베이스 CSE ID가 모비우스 1으로 되어 있으면 모비우스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모비우스 2로 변경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2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시켜 주시고 실행을 이제 시키세요. 실행을 시키시면 똑같이 앱이 실행이 돼서 이런 화면이 뜰 거고 거기에 요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세팅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디폴트를 누르게 되면 아까 코드상에서 우리가 변경시켰던 내용들이 여기 나올 겁니다. IP 주소 변경시킨 거라든가 여기 CBCS ID 모비우스 2로 변경시킨 거 요게 보일 겁니다. 요거를 서브미트를 해주시면 이제 모비우스 서버랑 기본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엔큐브를 구동시키게 되면 요런 메시지들이 쭉 뜰 겁니다. 그리고 스탑 시키시면 엔큐브 구동이 멈추는 거고 런 엔큐브 하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그 모비우스의 모비우스를 구동시켰을 때 명령 프롬프트에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하는 거고요. MySQL 워크벤치에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SQL 문장을 이렇게 치셔서 여기 번개 표시 보이시죠? 이걸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모비우스의 엔큐브 테스트의 액추에이트 테스트라든가 센스 테스트 이런 것들이 쭉 뜰 겁니다. 여기 CR, MNI, MBS 이런 것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잘 구동이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를 실행을 하는 걸 봤습니다. 모비우스랑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랑 연동하는 것들을 한번 봤고요. 소스 코드는 이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힘들잖아요. 그죠?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뭐 의문사항 있으시면 자, 한국진흥형 사물인터넷 협회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강에 보시면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안드로이드를 엔큐브 타임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